자, 27번 문항부터 출제자 또 의도를 보니까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거를 골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서술상 특징이라면 표현기법들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장면에 빈번한 전환. 그 다음에 작중인물이 서술자. 그러니까 이거는 1인칭 시점이라는 거지. 나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했다. 그 다음에 이질적인 시선을 가진 서술자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나오면서 인물들의 우울한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8번. 윗글에 대한 이해, 그래서 내용을 파악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을 파악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항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29번. 기억의 서술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을 찾아보니까 기억이 창문이래요. 창문.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이제 문맥적 의미를 판단을 해야 되고 창문이 기능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흐름상 어떤 역할이냐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30번 문항으로 가서 30번 문항에서는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니까 얘에서 정보를 우리가 얻고 여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자. 자, 한번 보니까 고장난 문은 외적 요소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적 요소에 의해서 자유가 억압당하는 거. 자, 이 작품에서 열리지 않는 문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현실, 권력 등의 외적 요소를 상징하며, 자, 그래서 상징적 의미를 던졌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 자, 이거는 그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 현실 또는 권력 이런 외적 요소를 상징하게 되고요. 작품 속의 화가는 이제 또 작품 속 화가의 의미를 설명하겠네. 고장난 문으로 인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해서 이 그 외부 세계와 단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고립된 상황에 놓인 화가는 자유를 억압하는 외적 요소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이 화가가.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 해결을 위한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변 인물들로 인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위한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바로 이 주변 인물들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게 된대요. 이 작품은 자유가 억압당하던 당시 사회의 부조리와 현실의 모순을 폭로함과 동시에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당대 소시민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네요. 그래서 자유가 억압당하던 당시 사회의 부조리, 그 다음에 현실의 모순, 이걸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소시민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가가 등장을 하고 화가는 외부가 단절되어 있고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고 적극 저항하지만 주변인들 때문에 파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소시민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이범선이라는 분의 고장난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범선이라는 이분은 이제 유명한 작품이 오발탄, 그렇죠? 오발탄이 아주 유명한 작품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야 임마, 너 정말 목수한테 가긴 갔었어?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이 등장을 합니다. 저녁해가 떨어지자 역정을 내시더군요. 아, 그럼요. 제가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럼 왜 아직 안 와? 글쎄 꼭 오라고 부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안 오지 않아. 해참, 선생님도 급하시긴. 전에는 며칠씩도 문 밖에 안 나오시곤 했으면서 뭘 그러셔요. 나는 사실 창문 밖 등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쇠창살 안에 선생님 말동무를 해주며 그렇게 웃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험 문제 물어보죠. 파실의 창문, 예, 보이죠? 거기에 지금 밖에 지금 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말동무를 해주고 있는데 선생님은 쇠창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창턱에 걸터 앉은 선생님은 곰방대를 뻐끔뻐끔 빨면서 이 녀석 봐라.
그거야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간 거고 지금은 내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 아니야 하면 없더군요. 마찬가지죠 뭘. 안 나가나 못 나가나. 화실 안에 있는 건 같지 않아요? 뭘 심부름 시키실 있으면 시키셔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름 무슨 일 있어 이 녀석아. 그럼 됐죠 뭐. 허 녀석 정말 바보 같은 녀석이구나. 어디 제 말이 틀렸어요? 뭐 불편하신 게 있어요? 서울 가실 일이라도 있다면 모르지만요. 듣기 싫다 이 녀석아. 너하고 이야기를 하느니 차라리 우리 아내 돼지하고 하겠다. 해참 선생님도 이제 목수 아저씨가 올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그동안 선생님 저녁이나 드셔요. 전 식은밥이라도 한 술 먹어야겠어요. 난 일어나 별채로 나왔어요. 자, 선생님은 화실에 전등을 켤 생각도 않고 그대로 창턱에 걸터 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기다려도 목수 아저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기역, 이 창문이라는 것은 지금 그 화실 안과 밖을 매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창문이라는 것이 그 화실 안과 밖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29번. 29번 문항으로 가보면 바로 갈 수가 있겠죠? 29번 가보니까 기억의 서술상의 기능 정답 1번이네요. 내부와 외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략 다음으로 가서 야 임마 가면 어떡해 어서 목수 못 불러와 선생님은 창문으로 달려와 새창살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마구 흔들어대며 소리소리 지르지 뭡니까 이제 계속 선생님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건 언제나 인자하시던 그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무서웠어요. 오. 자,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난 전엔 그런 선생님의 무서운 얼굴을 본 일이 없었거든요. 아마 창에 쇠창살이 없었더라면 뛰어넘어 나와서 날 박살냈을 겁니다. 정말 만났어요. 이마에 핏줄이 서고 입은 꽉 다물고 선생님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두 손으로 그 긴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더군요. 야 빨리 문 열어. 갑자기 선생님이 미친 것이나 아닌가 생각했더니까 예 목수 아저씨한테 또 갔다 올게요 선생님. 자, 나는 겁이 나서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읍내로 달렸습니다. 그때 벌써 밤이 꽤 깊었죠. 깜깜한 길을 나는 거의 단숨에 읍내까지 달렸어요. 그런데 뭡니까? 목수 아저씨는 잔뜩 술에 취해서 자고 있지 뭡니까? 다시 빨리 좀 일어나세요. 문을 좀 열어주어야 해요. 문? 문을 열면 되지 뭘 그래요. 목수 아저씨는 눈도 안 뜨고 그렇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좀 일어나요. 우리 선생님 지금 잔뜩 화났단 말이에요. 화가 나? 왜 화가 나? 목사 아저씨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목사 아저씨는 안 급해,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목사 아저씨가 또 등장인물로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건 취해서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말이죠. 문이 고장이 나서 안 열린단 말이에요. 문이 고장이 났다. 예, 그래요. 임마 문이 무슨 고장이라고 말고 있어. 열면 되지. 문이나 임마 열리게 되어 있는 거지 임마. 목사 아저씨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쓴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돌아 누워버렸어요. 자, 지금 보면 이제 화가 이 선생님은 지금 갇힌 상황이고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목수 아저씨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아저씨가 달아준 저희 선생님 하신 분 알잖아요. 에이 시끄럽다. 걷어차라 걷어차. 그럼 제가 열리지 안 열려? 열리지 않는 분이 어딨어 임마. 목수 아저씨는 잔뜩 몸을 구부리고 좀처럼 깨어 일어날 것 같지 않았어요. 총각 웬만하면 내일 아침 일찍 고치지. 저렇게 취했으니 뭐가 되겠어 어디. 목순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순의 아주머니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고쳐라라는 거죠. 안 급해. 그렇죠? 글쎄 그런데 그게 안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미칠 지경이거든요. 미쳐? 아니 문이 안 열린다고 미칠 거야 뭐 있어. 글쎄나 말이죠. 내 생각도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안 그런 걸 어떡해요. 왜 뒷간에라도 가고 싶은가? 뒷간엔요? 그런 건 다 안에 있죠. 그럼 배가 고픈가? 참 아주머니도 먹을 건 얼마든지 다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래? 먹을 것도 있고 뒤볼 때도 있으면 됐지. 그런데 미치긴 왜 미쳐? 오 바람이 안 통해서 숨이 답답한 건 뭐만 그래. 참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바람이 왜 안 통해요? 20평 방 사방이 창문인데 그럼 뭐야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더구나 지금 밤인데 열어놓았던 문도 걸어 잠그고 잘 시간인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발광이야 그래. 뭐한참 별난 양반 다 보겠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목수 아저씨하고 목수네 아주머니는 소시민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다.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소시민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목수 아저씨와 목수 아주머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접근을 한번 해보면 27번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정답은 2번인데 각종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이제 나가 등장한다는 거죠. 1인칭 나가 등장을 했고 자신의 내면 아까 그 내면이 나왔었지요. 무서웠어요. 중력 다음에 자 경험한 사건 바로 선생님이 화실에 문이 고장나서 갇힌 그런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8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정답 4번인데 선생님이 역정을 낸 것은 목수가 밤늦게 도착할 것임을 나에게서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밤늦게 도착할 것임을 들었다. 이건 아니죠. 목수가 안 와서 그죠? 그 도착할 것임을 들은 것이 아니라 목수가 오지 않아서 그죠? 화가 났다라는 거고요. 29번은 우리가 아까 풀어봤고 30번 문항을 한번 가서 자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되는데 정답은 5번인데 자, 사방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화실 안에 갇혀 답답함을 호소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황이 소통의 부재를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황이 소통의 부재를 심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창문을 통해서 지금 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죠? 외부 세계와 단절된 거는 맞아요. 그죠? 앱을 닦는데 소통의 부재를 심화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보기에서 그 봤듯이 이 화가는 이 선생님이 그 외적 요소에 적극적으로 억압하는 즉 문이 고장난 거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저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변 인물이야. 그렇죠? 소통의 부재를 심화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 목수 아저씨하고 목수 아주머니가 바로 소시민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서 봤듯이 소통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소통의 부재를 심화하고 있다라고 연결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요. 27번에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7번에 4번 보면 이질적인 시선을 가진 서술자들을 해서 그럼 서술자가 복수해야 되잖아요. 여기 서술자가 나 하나죠. 나가 서술하고 있잖아. 서술자가 변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안 됐지. 들은 이해됐습니까? 요 서술자들이라는 단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것도 맞고 비판하고 있는 것도 맞고 이질적인 시선을 가지고 인물들이 이질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 즉 선생님은 어떤 억압에 대해서 문이 고장난 것이 상징하는 그 억압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목수 아저씨하고 목수 아주머니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소시민적인 태도, 그러니까 이질적인 태도가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서술자가 가진 건 아니에요. 서술자는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자, 없으면은